모든 선물은 너보다 내가 낫다. 근데 너무 갚지 못할 걸 주면 뭐야? 내가 이거 너 나를 이렇게 낮춰본 거야? 이래서 이쪽에서 테러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 잘해야 돼요. 중요한 게 너보다 조금 나아야 돼. 조금 이렇게 되고 기본적으로 호의를 가장한 이 긴장도죠. 여기 이제 주술 두 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는 주술이고 성장 주술 끝나고 이제 다 키워가지고 계절풍 불고 요까지 이제 갑니다. 그 주술이 얘기되는 게 이렇게 뭐 몇 번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그래서 이야기가 두 개인데 하나는 농경의 그 시작부터 끝까지 이루어지는 특별한 주문이 있고 다른 하나가 설화라는 게 있다. 설화인데 이게 지금 보면 이제 두 개의 이야기가 전체 요 시기 동안에 돌아오는 시기 동안에 이야기가 있는 거죠. 새로 농경이 들어가기 전에. 농경이 들어가기 전, 맞죠? 이게 지금 다 끝나면 이제 설화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그림인데요. 두 개를 나누면은 주술의 시간이 있고 설화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요거를 구조화할 수 있죠. 어, 요 표가 저도 기특해가지고 아까 사진 찍었거든요. 좋은데? 이렇게. 이게 전체를 떠받치는 거는 신화죠, 신화. 이게 이 부족이 어디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부족이 어떤 땅이 있었는데, 그 땅에 외래인이 와서 뭐 이렇게 원래 있던 사람들이 쫓겨나고 이런 기본적인 이 경작지에 대한 신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신화를 바탕에 두고 토대로 이걸 이렇게 하는 게 좋겠네요. 신화를 바탕에 두고 이렇게 할까요? 신화를 바탕에 두고 1년에 이렇게 이제 돌아오는 주기를 갖게 되는데 요즘에 주술이 있고, 그러니까 주술의 이야기, 그 다음에 설화라고 합니다. 요게 되게 관용적인 어떤 이야기가 있는 것 같죠? 그걸 음란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음란하다 되어 있고, 끝에 약간 주문을 붙인다고 되어 있어요. 아마, 그러니까 이게 분석을, 아까 말씀드린 폭력의 고각을 쓴 피에르 클라스트르의 책도 보면은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의 수준 같은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도 어, 공식적인 언어, 그다음에 문작품의 언어, 그다음에 사적인 언어 이런 식으로 이제 언어를 그 때와 장소와 위기에 따라서 카테고리화 할 수 있고 여기에 아마 개인적 발화 이런 거 추가될 수도 있는데 그게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넣는 거죠. 근데 이야기가 두 개다, 두 개. 두 개다. 두 개가 그런데 이 설화조차도 농사를 지을 때 하는 거는 아니니까 설화라고 한 거고. 그렇지만 주술적 효과가 없는 건 아니니까 이야기 끝에 뭘 하나 붙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어, 말로 뭐를 하고 있어요. 지금 느낌이 드시죠? 이게 말의 조작성이죠, 말의 조작성. 말을 그냥, 필 받아서 노래가 이런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의 공식적인 언어는 늘 뭔가 목표가 있는 거죠. 목적이. 그게 통요라고 하는 말리아를 향하는 그러니까 언어의 그 조작성 같은 게 있는 게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약간 시제적으로 앞으로 기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개 다 선언하고 하는 게 내용적으로 거의 정해져 있고 끝에 주술 문구 붙어서 세트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다 조건에 다 걸려 있는 말인 거죠. 그 조건엔 그 말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말에 대해서 내가 뭘 느끼고 뭐 반성하고 비판하고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이 산호섬의 이 농부, 특히 뭐 훌륭한 수준의 경작자든 아니면 초입자든 간에 자기가 쓰는 언어의 절대적인 부분을 저런 주술적 언어를 쓰는 거죠. 되게 중요하게.
그게 뭐 하루 종일 70%는 주술하고 30%는 사적인 바람 이런 게 아니고 한마디를 하더라도 거기에 무게가 이렇게 이제 실리는 방식으로 가고 또 하나는 여기 이제 그 잘 정리해 주신 것처럼 이게 잡초 뽑을 때 여자들이 뽑는다. 이게 되게 자, 이게 성적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경은 주로 남자가 하는 것 같다. 여자들이 하는 게 잡초 뽑는 거에 국한되어 있는데 뭐 꼭 정해져 있지는 않다. 이게 이제 계속 강조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반일치가 젠더라는 책에서 쓴 것처럼 성을 신체적인 자질로 노동을 성적으로 배분하는 게 아니고 이 사회가 어떤 건 여자, 어떤 건 남자로 배분하면서 이 사회 자체에 이 뭐랄까요? 작동을 성관계에 유비를 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배가 부르네, 배가 부르네인데 이런 거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어 땅에서 뭔가를 씨를 뿌려가지고 키워낸다 이런 걸 그냥 상식적인 섹스에 비유인데 요 코드를 땅하고 인간 사이에서 지금 풀면은 땅이 여성이고 뭐 농부가 남성이고 이런 것도 조금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동성애를 부정하고 뭐 그렇다기보다 개념적으로 땅이 여성이니까 거기서 뭔가 배가 불러서 지난주에 유리쌤이 찾으신 것처럼 근데 우리도 인간도 여자가 배가 부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유비를 시켜가지고 일하는 자를 그러니까 주술자가 산호섬은 남자만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목연대도 개념적으로 노동의 젠더를 보고 간다. 정해진 건 아니다. 그래야만 된다. 이런 법칙이 있다겠다. 이렇게 전체 그림을 봐야 된다도 있는데, 농경이 지난주에 배가 부른다, 뭐, 기른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낳는다도, 그러니까, 낳는 거는 땅이 낳는 거고, 이렇게 돌보고 기르고 이렇게 복돋고 자식을 키우듯이 하는 게 이렇게 이제 오버랩 되어 있는데요. 잡초를 뽑는 거를 남자가 하는데 경우에 안 맞게 그 집에 남자밖에 없으면 남자가 잡초를 뽑아야 되는데 그러면 남자가 성적으로 학대당한다 돼 있잖아요. 그 머리가 쥐어박힌다가 아니고 성적으로 학대될 수가 있다. 이방인일 경우에 요런 코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밭이라는 게 되게 가족관계처럼 보이는데 다른 아버지라든지 다른 남자 인척이 들어오면 안 돼라는 거를 이렇게 관념적으로. 두 번째가 여기 이 설화도 음란하다 이렇게 돼 있네요. 약간 야한 농담 때리 하는 거예요. 근데 음란하다 그러니까 주로 성관계에 대한 비유나 농담 이런 게 이제 많을 텐데요. 말리노프스가 쓴 책 중에 그 성에 대한 게 있습니다. 미개인들의 섹스와 억압. 말리노프스키와 마가렛 미드라는 인류학자가 사춘기의 성이라든지 이 야생의 사고에서 성을 다루는 문제에 저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사회에서 지금 이제 우리 시대에 이게 성이 억압됐다고 해야 되는 건지 만개를 해야 됐다고 하는 건지 헷갈립니다. 아니 저는 그 무슨 뭐 하여튼 드라마 중에 고등학생이고 중학생이고 간에 인류학적으로는 아직 사람이 아닌데 그들은 이렇게 막 노골적으로 성 문제에 딱 애들을 직접적으로 연결해가지고 문화 코드를 만드는데요. 그 도발적으로 금기를 넘어가니까 뭐 혁명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여튼 그 복잡한데 성이 좀 터부시되는 면도 없잖아 있지만, 이게 제 포인트는요. 이 산호섬에서는 성이 그렇게 뭐 집에서 나 혼자 뭐 이런 문제는 아니다. 되게 공적 담론안에 다 들어와 있다. 나의 성이. 내가 음란한 얘기를 밤마다 우리 다섯 명이 모여가지고 우리 다섯 명이 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여자니까. 뭐 그런데 여러 가지 조건에서 음란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나 뜨겁지 전혀 나 뜨거워하지 않으면서.
이게 뭘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저의 포인트나 나누고 싶은 말씀은 공사관계에 대한 느낌이 좀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성은 되게 사적인 문제인데 우리 사회 같으면은 여기는 성을 공적 담론에서 쓰는 키로 다룬다. 이것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주술과 관련해서는 같은 문구를 반복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재활용한달까? 이게 이제 앞뒤가 맞고 이런 게 있고. 어, 요, 더 나누고 싶으신 얘기는 수영쌤? 발제하시면서?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잡초 뽑을 때, 그 성적으로, 잡초 뽑을 때는 의미가 뭘까? 네. 뭘까요? 일단 예뻐야 되는 것도, 이게 일단 잡초를 뽑아야 되는 거죠. 그 특정 작물을 잘 기르게 하려면 지력을, 그렇죠. 잡초 뽑는 것도 중요한 일일 것 같은데요. 근데 그걸 여자들이 한다. 유리쌤 어떠십니까? 이 왜 성적으로 학대하나? 뭐 이방인이 잡초를 뽑으면. 음,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왜 잡초여야만 하나, 이런 거는 진짜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 근데, 단순하게 이거 그 풀릴 것 같아요. 말롭스키 다른 책을 보면은 어, 근데 핵심은 그러니까 농사를 성에 비유하면서 담론을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재밌는 포인트죠. 우리 어떤 활동을 우리는 되게 중성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뭐 밥하는 거 뭐 아니면은 뭐 공장에서 뭐 제품을 만들거나 사무 노동 이런 거 되게 중성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기본적인 노동을 성관계에 비유를 하고 가면은 되게 친밀함도 생각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성관계의 비유는 반드시 자식의 이야기랑 따라오는 것 같아요, 농사하니까. 그래서 가족관계 모델도 가져가기도 하고, 그게 수영쌤이 쓰신 거죠. 가족 모델로 보는 거. 그러니까 내가 기른다도 있지만, 그건 이자 관계인데, 사실은 기르려면은 삼자 관계여야 되죠. 그러니까 뭘 낳고 이거 자체가, 내가 자식을 얻으려면 어디 씨를 갖고 와야 되니까. 이 전체는 남자가 있어야 되는 그림 속에서 수영쌤의 발제문에 기른다 인간의 유비인데, 좀 더 들어가면 가족 모델을 쓰는 거다. 그럼 수영쌤 어떤 생각? 그리고 또 그 잎에, 네. 잎에 집중하는 것도 저는 아, 이해했거든요. 왜요? 그 잎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중에 그 잎이 죽은 아, 나무를 뒤덮을 네네네네. 때까지 이렇게 자라는 네네. 걸 바란다고 했을 때, 그게 뭘까? 그 열매, 그게 열매랑 밑에 있는 덩굴줄기랑 연결이 돼 있기는 한데, 그래도 아, 그 잎에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 순서가 뭐냐면은, 이게 파종 때부터 따라가면 씨앗, 열매, 잎 이렇게 가나요? 순서가? 잎만 강조한 게 아니고, 그 전에 다른 애들도 강조한 거 아니에요? 잎을 먼저 잎을 먼저? 주술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열매예요? 그런 순서가 있네요. 그럼 잎을 먼저 가는 줄 한 게 궁금하신, 예. 아, 그리고 잎이 그렇게 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 열매에서. 그러면 그 유리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잎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작물에 있어서. 잎이 좀 광합성을 하니까 중요할 것 같아요. 합성을 해야 되네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어, 잎이 먼저 나나요? 그렇겠네요. 그 열매가 나중에. 잎 열매예요? 네? 잎꽃 열매예요? 그건 꽃마다 다르잖아요. 아, 헌화식물 뭐, 이렇고. 그 잎을 이게 전 순서라고 생각을 했고, 순서가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고, 제가 포착한 거는 모양입니다, 모양. 주술이 둥글게 둥글게.
덮어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주술이 형태를 만드는 주술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지금 아까 덮는다 이래서 어떤 주술이 예를 들면은 제가 어, 그 어떤 작물에게 너는 사과의 본질에 충실하거라. 뭐 이렇게 해요. 뭐 아니면 뭐 비타민 D를 가득 함유하려 뭐 이런 게 아니고 둥글게 둥글게 여기는 히프 쪽은 좀 뭐 이런 색으로 점도 세 개 좀 있었으면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주술을 만드는 거죠. 그다음에 그 밭 전체가 이게 여기까지 덮고 이렇게 가는 게 자란다를 형태 속에서 보는 거죠. 이게 표면으로. 아니, 그게, 그러니까 땅 밑을 까먹자, 이런 말씀이라기보다 요즘에 잘한다라고 하면은, 굳이 말하자면 키가 몇 센치여야 된다. 뭐, 체중이 몇 킬로여야 된다. 뭐, 14cm 때는 이런 걸 할 수 있어야 된다가 되게 자질화되어 있는데, 이건 지금 모양을 보고, 그러니까 키가 170, 요렇게라기보다 모양들의 관계를 보고 가는 주술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여기서 제가 재밌었던 거는 그게 거미처럼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다음 무슨 달처럼 이렇게. 그래서 자연 모델을 이렇게 쓰면서 형태를 본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잎을 보는 거는 맞는데, 그게 전체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하고 비유를 한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 안데르센 선생님을 떠오르면, 안데르센은, 안데르센 소설에 보면은, 어, 되게 관념적이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을 때, 뭐,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그리고 뭐, 뭐야, 그게 훌륭하다는 게. 그리고, 어릴 때 내가 뭘 좋아했지. 지금 제 동화가 가물가물한데, 선생님들도 그러신가요? 이게 되게 관념적이어서, 이 자기라고 하는 거에 대한 확인, 그 다음에 이런 게, 이걸 하면 되겠네요. 눈의 여왕인가요? 그 얼음판에 글자를 새기잖아요. 이런 식으로 되게 아름답다는 거를 관념적으로 이제 응축시키는 기술을 쓴 동화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는 아름답다는 게 7월에는 요거가 저런저런 모양으로 이만큼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딱 개미가 이때 뭐 하는 거야 이렇게 가는 방식이랄까요? 예를 들면은 굳이 그러니까 이 상황을 정리하는 거를 사전적 정의를 쓰거나 아니면 추상화시킨다기보다 구체적인 외부 자연에 이렇게 모방해 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주술이 때에 맞게 그러니까 때에 맞는 모양을 보는 거예요, 계속. 그게 네. 음, 자, 때에 맞는 모양을 보는 거지. 어, 그 심미적인 게 다 모양과 관련돼 있고 이제 요게 이제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스텝인데 이 예쁘다 도대체 뭐냐 예쁘다 심미적으로 아름답다는 게 형태적 아름다움인데 더 들어가면은 이때 이게 저기 있어야 돼 요런 조건이죠 조건 유리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 네, 시간성이라고 해야 될까? 때에 맞는 것, 때에 맞게 그 모양인 것이 아름답다라고 보는 것 같고, 그다음에 자연 모델을 이제 모방은 모방인데 좀 기른다는 게 계속해서 이제 뭘 닮아라 좀 이걸 닮아라 저걸 닮아라 하는 게 좀 네네 떠오르는 것 같아요. 아주 좋네 아주 좋네 기른다는 게 그것을 닮아라 이래서 이게 자연 전체에 막 이렇게 개미 뭐 이렇게 이제 다 떠올리면서 닮아라. 이거 아주 좋네요. 모방. 지금 그 오후 종교인력 하고 있습니다, 모방. 이게 어 기본적으로 이제 언어가 음악에서 나온다. 음악의 특징이 뭐냐면은
전일적이다. 우리를 모두 하나로 이렇게 어, 함께를 느끼게 한다. 내가 함께가 인간사만 아니라 자연, 생물, 바람 뭐 다 들어온다. 달, 별, 영혼. 그 다음에 음악의 또 하나의 특징이 조작적이다. 자꾸 어떤 정서를 느끼게끔 촉구를 한다, 음악이. 근데 정서라는 게 메시지를 담고 있는 메시지 방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경우에는 음악은 뭘 하도록 촉구한다. 그 다음에 음악은 태생적으로 미메틱, 모사하는데 자연의 어떠한 형태 속에서 메시지를 만들기를 원한다. 남은 제가 말씀드린 게 스티븐 미슨의 그 노래하는 네안데르탈의 일부고 책을 지금 읽으실 여유가 없으시죠? 지금 바쁘시. 그럴 때는 그 발제문을 보시고 후기를 보시면 됩니다. 뭐 큰일이 아니고. 이런 게 여기서 이제 제가 좀 생각이 되고 그 지금 유리쌤 말씀 좋네. 뭘 닮아라. 이 참 좋은데 요새 자서전 전기 이런 거 있나 모르겠습니다. 누굴 좀 닮아라. 이거 좋잖아요. 근데 참 없기도 하고 갑자기 누구를 닮으라고 하는 건지가 부자를 닮아라. 이게 참 부모가 하기 좀 씁쓸할 것 같기도 한데 아닌가? 야 일단 돈 많이 벌고 사기친 개 좀 닮아. 이게 그 아무리 못된 부모도 하기가 쉽지가 않을기겠지. 아닌가? 모르겠어요. 저희 아 아들이 그래요? 부자가 되고 싶다는데 뭘 너 원하시? 부자가 못 돼. 그 성격으로 이렇게 길을 꺾으시다니. 저희 애들이 아이돌이 될까 절대 안 된다. 얘네가 재능이 있지가 않다. 그렇게 좋죠. 싹은 빨리 자르는 게 이렇게 좋죠. 지가 고구마인지 양인지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 그런데 이게 이제 닮아라, 닮아라. 근데 자연을 닮아라, 자연을 닮아라. 요게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 자연을 네네, 닮다가 그 선생님 그 심미적인 네, 질서 네네. 그렇다면 뭐 깨끗함과 더러움의 그렇죠. 네. 차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연이 때에 맞는 게 깨끗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 겨울에 장미가 펴 욕하잖아요. 철도 모르고. 예쁜데 그 사람들이 욕해요. 예쁜데 욕한다니까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니까. 닦지 않았기 때문에 깨끗하지 않으니까 네? 그 자리에서 먹어치워 버리는 거. 그, 그거는 좋지 않죠. 그거 좋네. 그러니까 나쁜 거라서 토착민들은 먹어치우는데 주수사는 나쁜 네. 거니까 먹으면 안 되지. 그래서 지금 주수사가 경작하는 내내 거의 굶고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과로와 혹사를 당하고 있어요. 자랑스럽게. 그걸 이제 포함해가지고 요거에서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산호섬이 매우 안정된 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구마가 이렇게 근데 기후변화라든지 환경변화가 더 세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술사가 예측의 범위, 때에 맞는다는 거에 범위가 있는데 이게 너무 그 경우가 변수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방향을 정해야 될 때 사람들이 다 주술사를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안 맞는데 어쩜 좋아, 안 맞는데 어쩜 좋아. 여기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여기에 압을 아주 심하게 받았기 때문에 호모사피엔스가 이렇게 더 강렬한 메시지에 대한 희구를 하게 된다라고 이제 보는 논의가 있죠. 그게 줄리언 제인스죠. 책 제목을 까먹었네요. 정신의 의식의 기원. 아, 의식의 기원입니다. 의식의 기원. 너무 많이 받으면 빨리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술사가 이제 더 혹사하고 더 강하게 되고 아니면 그냥 주장하고 내지르고 사람을 이제 이렇게 해서 답을 빨리 요구하게 되는 사회는 이런 그러니까 고구마가 필요하잖아요. 일단 고구마를 갖고 있어야 되는 너무 이렇게 변화가 빨리 치면 그러니까 고구마로 넘어가는 고구마가 세상에 그 문명의 상징이 되다니 뭐 고구마를 우리는 어, 국가와 제국의 상징으로 고구마를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요.
말롭스키가 주된 이론적 틀로 많은 인류학자들에게 영감을 준 책은 서태평양의 항해자들입니다. 그게 쿨라라고 하는 각기 다른 섬들 사이에서 주고받는 위세 게임이에요. 그런데 그 책만 읽어서는 이 전체 산호섬의 사람들의 정서, 쿨라를 떠받치는 어떤 욕망 구조를 이해할 수가 없는데 요 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읽는 이 책이 훨씬 더 넓은 범위에서 왜 쿨라를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굳이 말하자면은 그 농경주술의 연장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나를 부유하게 이게 고구마 대신에 선택한 것이 다른 섬과의 교약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더 어려운 방법을 취해가지고 지금 풍요의 세계를 욕망하는 거라서 이게 글쎄 고구마가 중요해지네요. 거의 고구마가 조개 아 책을 쓴다면 고구마와 조개가 되겠습니다. 이게 뭔 책이야? 아니 공유쌤의 나비와 전사도 있으니까 괜찮은데 그거 하고 그래서 지금 유리쌤이 요약해 주신 것 중에 이 대결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쿨라라고 하는 교육 시스템을 이해하는데도 인류학적으로 아주 중요하다. 요 장이 앞에 고구마 이제 그 중요하고 제가 준비한 거는 브리틸라 올로 경쟁적인 수확물 그대로 쿨러에도 적용된 경쟁적인 수확물 경연 요거 한다. 요거를 할 때 이제 여러분 힘을 모아주세요. 이게 유리쌤의 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방금 적었는데. 응? 읽어야 됩니다. 이게 시작하고 끝을 제가 읽고 싶은데요. 어떻게 시작하냐. 자, 408. 브리틸라 올로가 있다. 이게 수확물에서만 이제 이 위세 경쟁을 음, 일어나는데, 감정이 이제 극해지는 거를 막으려고 어떻게 하냐면, 방금 제가, 어, 자, 이 409, 서로 적절한 선에서 끝내야 돼요. 서로 약간, 너도 잘했어, 나도 잘했어, 이 느낌이 오시죠? 누가 이긴다는 게, 이거 요즘 잘 썼지만, 위험을 감수하고 식량을 더 준다는 게 자기 집안에 이제 선물로 좀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래 너 부자다 이랬는데 그 뻔한데 실은 좀 굶게 됐잖아요. 그게 겉으로는 잘난 척 다 했는데 내실을 못 찾게 되는 게 뭐가 좋고 이러면 당연히 그 싸움을 시작한 구아틸라 올라를 연 그 뭐 집안의 가장이라고 할까? 여기는 그 식구들한테 욕 먹잖아요. 이게 지금 연쇄적으로 그림을 그리면 이게 이긴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거 무리하지 않게 어 그렇게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아니, 제가 이거 읽고 싶은 부분이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이게 처음 장면에 제가 지금 페이지를 못 찾는 것 같은데 처음 장면에 그러니까 A가 쟤들 욕을 해. 이 싸움 이게 처음부터 그냥 험담을 하는 거예요. 쟤들 저렇게 빈티나게 그러니까 좀 후지다 이렇게 해. 그래서 B가 내가 왜 후지냐고 이렇게 따지러 와. 그러면 A가 네가 그럴 만해서 내가 욕하다 이렇게 해. 이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여튼 싸움을 건다와 이게 제가 재밌는 게 그러니까 이 브리틸라 올로를 누가 시작하냐가 뭐냐면 B가 시작하는 거예요. B가.
A가 시작하는 게 아니고 모욕받은 쪽이 시작을 해요. 네가 그 내가 못났다고 아닌 걸 보여주마 해서 집에 안을 걸 싹 다 긁어가지고 이제 막 지고 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어 잘난 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 게임을 시작하는 자가 못난 쪽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B가 A만큼 한다는 거에서 끝나야 돼. 이게 왜냐면 A가 진짜로 그런 식으로 욕한 게 정당화되면 전체에서는 안 좋죠. 심미적으로 안 좋고 우리가 지금 토론한 거에 비하면은 못난 애를 복도두자며 이게 인류학적으로 설명하는 레비스트로스의 게임론이라든지 장래 의뢰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결론은 어디에서 나냐면은 그 비교해야 돼요. 그 어떻게 비기냐면은 예를 들면 축구 경기를 하는데 두 마을의 이제 장래를 비교를 해가지고 어, 이 지금 설계는 좀 복잡한데, 예를 들면, 한 팀은 살아있는 자를 대표하게 돼. 한 팀은 죽은 자를 대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게임을 하면 반드시 누가 이겨야 되냐면 죽은 자가 이기도록 돼 있어요. 죽은 자를 표상한 데가. 왜냐면, 현실에서는 산자가 이기기 때문이에요. 이런 식으로 게임을, 그러니까, 이제 분석을 하면은 장래 느낌이 오시죠? 장래랑도 관련이 돼 있고 뭐 그러니까 이게 브리틸라 홀로라는 요 게임이 논리적으로 압축을 하면은 위세 게임이다 한데 실제로 들어가면 이길 사람 질 사람이 좀 정해져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특히 모욕을 당한 비가 어 이렇게 모욕을 당한 비는 무리를 해서라도 막아야죠. 욕을 먹더라도 이렇게 돼 있다. 요거는 유리쌤 어떤 생각이 더 드십니까? 결론을 어떻게 내지? 이게 무한 반복될 수도 있나? 막 그런 그렇죠. 생각을 아주 좋은 질문. 했던 거고. 그러니까 무한 반복이 안 되고. 네. 근데 더 말씀해 주세요. 무한 반복이 안 되고 그냥 오고 가는 걸로 끝내는 게 모두를 위해서 좋고 그리고 이제 힘이 넘쳐서 막 죽이고 싶다 막 이렇게 펄펄 뛰는 분들이 진이 다 빠져서 막 실신할 정도의 상태가 되면서도 그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저 에너지가 표출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도 하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 나중에 이성근 선생님한테 아침 거 들으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려요. 이게 게임 이론이에요. 게임 이론. 그 바둑은 모르지만 그 흑백이라는데 게임을 너무 재밌죠. 인류가 게임을 왜 하고 앉았냐? 도대체 스포츠를 왜 해야 할까? 이거는 장래 의뢰에서 비롯됐다입니다. 시간 남아 돌고 뭐 힘이 아니라는 게 이게 좀 전에 말한 그 모델로 레비스트로스가 설명합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이렇게 비중을 맞춘다고 있고 그 다음에 힘이 많을 경우에 반드시 빼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싸움을 누가 걸게 되냐면 힘이 치우친 쪽에서 걔의 힘도 빼고 자기 힘도 올리고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그 페이지가 좀 전에 찾았는데 지금 모욕당한 쪽이 아, 그러니까 413쪽에 굳이 말하자면 제가 찾은 게 이게 아닌데 두 번째 문장에 두세 가지 흥미롭다. 먼저 다툼을 일으킨 게 카부아크 사람들이잖아요. 얘들이 좀 잘했어요. 아마 좀 더 잘했을 것 같아. 더 이쁘게 했을 것 같아. 그래서 모욕을 당한 와카이자 사람들이 브리틸라올로의 도전을 제기했다. 이거를 공동체가 허락한다. 그러니까 공동체 아까 그 부족한 자식을 복돋아서 경쟁심을 갖게 한다는데 그 비율을 페이지를 따지자면은 여기고 그럴 경우에는 어 모욕은 극복돼야 돼요. 근데 이게 어, 그래서 유리쌤 끊임없는 반복이 아닌 목표가 있다 이래도 될까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주고받는 게 아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핵심이고 오픈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은 좀 약한 자를 좀 기세를 키워주는 네네네. 그런 느낌이네요. 네. 어,
좀 이게, 그러니까 파국을 피해야 되잖아요. 이 전체 목표가 파국을 피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이렇게 참, 참, 재밌는 활동입니다. 세미나는 진짜 준비해 온 걸 빨리 내려놓는 게 좋은 거예요. 파국을 피해야 돼요. 파국은 요인이 두 개예요. 하나는 밖에서 와. 그러니까 진짜로 외부 변화가 막 급격할 때 주술이 웬만하면 따라잡는데 못 따라잡을 것 같아요. 외부에서 와. 세상에 여러분 이거는 대단한 아니 제가 내부에서 와. 파국은 두 개로 와요. 내부에서 파괴되든지 외부에서 파괴돼.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역사 분석에서 국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 그 인류학이 올해 약간 공부 우리가 이 과목 저 과목 합쳐서 우리가 하나인데 지금 해양 인류학이에요, 올해가. 그런데 어 문명사를 이렇게 바다에서 들어갈 건데 내년에는 조금 더 그냥 구체적인 문명사를 공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4대 문명을 하는 거예요. 요거 약간 전초기지로 종교인류학 그 오후에 가면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모든 공동체가 생로병사를 겪고 아니면 급격하게 파괴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사회를 구성하는 인류한테는 영원한 게 없었어요. 확인된 바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깨졌다가 다시 하고 깼다가 다시 하는데 궁금한 건 언제 깨지냐죠. 왜냐면 그게 불안도를 높이니까. 되도록이면 잘 보존하고 싶고 이러면 언제 깨지냐면은 외부 기원설과 내부 기원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남아메리카의 인디언들이 파괴됐잖아요. 백인이 와서. 북아메리카도 우리가 파괴됐잖아요. 이 파괴를 백인들이 쳐들어와서의 설명 있잖아요. 그 외부 기원설이죠. 그런데 우문제 사회를 본격적으로 연구하는 많은 연구자들은 외부에서 파괴되는 것보다 내부 파괴설에 무게를 두고 설명하고 싶어 해요. 인디언들의 사고 구조 안에 문제가 생기면 그 스스로 파괴되는 거다. 그러니까 모든 이론이 주장인데, 예를 들어서 인문세가 아니면 우리가 외부에 누가 쳐들어와가지고 깨지는 게 우리 자존심을 살려주겠어. 우리끼리 뭘 해봤는데 우리끼리 뭘 하는 그 논리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씨앗이 있어서 그게 어떤 설명이 더 우리가 망했을 때 듣기 좋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합니까? 수정쌤? 어떤 설명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외부 파괴설이 외국 파괴설이 좋아? 아, 유리쌤 유리쌤 어떠십니까? 난 완벽한데 재수없었다. 요게 더 좋다. 유리쌤 굳이 말하자면 뭘 선택하십니까? 아니, 처음에 내부 기원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 말을 듣고 보니 또 일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재수가 없었다. 이거, 우린 되게 괜찮았는데. 너무 재밌으시죠? 요런 설명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임진왜란 저는 일요일에 허남민 선생님한테 수업 듣는 게, 뭐, 저 개인적인 관심사하고도 거리가 멀지만, 되게 그 스케일이 큰 역사학자가 설명해 주시는 게 되게 좋아요. 근데 그게 임진왜란을 설명을 이제 허남민 선생님이 우리의 그 인문세 역사 선생님이시죠? 주된 설명인데 허남민 선생님의 설명은 내부 기원설이에요. 이런 거 재밌으시죠?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는 일본 섬나라의 그 상징 구조, 내부 구조가 이 전쟁에서 이렇게 결과를 얻고 그러니까 외교사인데 허남민 선생님의 설명은 내교사입니다. 내교사. 제가 듣기로는. 이런 거 생각하면 지금 외부 기원설은 이유를 밖에 두는 거잖아요. 근데 내부 기준을 안에 두잖아요. 아니, 재밌어요. 이거는 그냥 그 공부하는 사람이 주장하는 거예요. 정답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
내부 기여설이 저는 더 흥미로워요. 그리고 좀 동아인력 관점에서 신화 있지 않습니까? 신화. 신화는 공동체를 묶어주는 논리예요. 그러니까 내부 기현설에 관심을 둔다면 이제 이 신화 분석을 하면 되고 이렇게 가기도 하고 유리쌤 어떠십니까? 그 지금 드시는 이런저런 생각? 네. 어, 그 교환에 있어서 등가물이라는 부분이 아, 좀 아, 걸렸는데 지금까지 생각하는 그 등가물하고는 좀 다르게 느껴졌고요. 네네. 예, 네네. 예, 그 등가물이라는 게 좀, 그러면 이제 내부 기현설을 정리하고 그러면 등가물은 어디서 선생님이 궁금함을 가지신 거예요? 좀 더 질문을 해주세요. 어, 그러니까 그 모욕을 당한 이유는 너는 약해, 부족해, 없어 이런 건데 음, 둘이서 이제 나무 틀을 한쪽에서 그 모욕당한 입장에서 만들어서 여기에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이 다 꺼내와봐 똑같잖아 이렇게 해서 등가물을 네. 만들어서 교환을 종료시킨다는 게 좀 재밌었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선물을 주고받을 때는 그 선물에 대해서 이게 부족해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게 예인데 네. 그리고 즉각적으로 그 등가물로 답례하지 않는 것도 예인데 그게 다 깨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흥미로웠어요. 아, 자, 중요한 포인트는 선물론 일반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선물을 가장한 그러니까 선물은 이제 가장된 거고, 이거는 지금, 자, 이게 되게 좋은 포인트인데, 선물을 한다는 거는 증여론이라고 하는 인류학의 경제 인류학, 그 다음에 이제 요 산호선 모델을 가지고 온 건데요. 서로 사이가 좋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유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 좀 시간을 드린다라든지, 고맙습니다 하는 거는 표면적인 거고, 실은, 그러니까 좋은 사이가 아니고,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관계를. 근데 그 관계 안에 뭐냐면, 내가 너보다 못하지 않다는 그 긴장감을 유지하는 메커니즘이에요. 표면적으로, 나 이렇게 좋은 거 너한테 준다. 인데, 실은, 너 이거 억지야. 모든 선물은 너보다 내가 낫다. 너보다 내가 나은데, 요거 제가 괜찮, 너보다 내가 나아야 돼요. 반드시 이거는 선물 줄 때, 너는 이거는 못할 거다, 야. 근데, 너무 갚지 못할 걸 주면, 뭐야, 내가 이거 너, 나를 이렇게 낮춰본 거야? 이래서 이쪽에서 테러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 잘해야 돼요. 중요한 게, 너보다 조금 나아야 돼. 조금 이렇게 되고 기본적으로 호의를 가장한 이 긴장도죠. 근데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를 유지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게임을 걸고 있는 사람 이게 이제 요 재밌는 포인트 게임을 거는 사람이 기준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 그 사람은 강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약자가 기준을 주는 거예요. 이게 의식적으로 지금 이 틀은 이 B가 만드는 거잖아요. 요만큼 안에 다 들어갈 정도로 내가 준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준점을 B가 가져가는 거죠. 자, 그러면 유리쌤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더, 그, 그러니까 등가가 아니고 약간 서로 내가 너보다 조금은 낫다로 이렇게 가는데 찰랑찰랑하게 그 게임이 계속 반복돼야 되고 표면적으로는 호의가 돼야 되는데 요거는 그런 일반론에서 완전히 좀 그 추가 떨어진 쪽에서 이 게임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리쌤 어떻게? 그
관계의 유지라는 부분을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러나 아, 저러나 관계가 유지되는 유지돼야 되는 거. 방식이라는 것이 흥미롭고, 그 조금 더 낮고 맞추고 이거는 정말 절묘할 것 같다. 뭐가 설명이 잘 안 되는데 그런 감 같은 네네. 아, 이게 약간 유지해야 돼요, 약간. 어, 그, 이게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이 문세라는 그 공부 공동체가 제가 일기장에 아니 누구랑 싸우면서 제가 저한테 이랬더니 저희 방에 그 집 그 공방 뒤에서 애들이 엄마가 우리를 버리고 이 문세가 전부래. 진짜 막 이랬는데 어 요게 저한테 되게 인류학적인 공동체를 되게 실험해보고 테스트하는 모델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제가 어떤 때에는 주술사는 아니지만 추장 역할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냥 봅니다. 그냥 저 테스트 해가지고 제 마음에 일어나는 거. 요게 있고 결론적으로 저한테 절대로 선물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너무 점프하는 이게 저한테 되게 부담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유리쌤 앞에 거 얘기 다 정리됐고 이거 지금 가장 이 게임에서 빠진 게 뭐냐면 그래도 비등비등한 애들끼리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추장이 있다는 거를 다시 고려했을 때는 이 게임은 추장과 하는 게임이 아니다. 중간에 추장이 있으면 정리됐을 텐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중재자가 있으면 중재 아무도 아니고 추장이 그 말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딱 끊고 가는데 약간 추장이 바빠가지고 말이 나와버렸네. 자존심이 진짜 상했네 이러면 해라 이렇게 이제 가는 게임이지 않습니까? 여기 다 룰이 있는데요. 이제 다시 돌아오면 중심한테 선물을 이렇게 하면은 중심이 힘들어요. 왜냐면 이 중심은 등가적으로 주면 안 돼요. 요까지 지금 제가 설명 잘 드렸을까요? 그러면 저는 깜냥이 정해져 있네. 율쌤이 제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른 거 있어. 그래서 어 아니, 선물하셔도 됩니다. 그 이제 개인한테 하는 지금 말을 잘하고 개인한테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오면 배분이 되는 거예요. 배분. 그러니까 거기 가는 거지 오선민 개인한테 가는 게 아니다. 때로는 왔다 갔다 하실죠. 이게 왜냐면 앞에 사람이 또 그 사람이 아닌 건 아니니까요. 요런 게 있기 때문에 다시 이제 게임을 벌였을 때 이 정확하게 이해해야 될 거는 비등비등한 사적 이익에서 드는 질투예요. 추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면 요 전체 세트가 완성이 될까요, 유리쌤? 그러니까 계속 이 게임이 자, 유리쌤 지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 그러니까 관계의 유지라는 네. 것이 이제 그러니까 단절이 아닌 유지라는 것이 기본으로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복수의 무한 연쇄가 아닌 방식의 네. 그거를 피하는 어떤 방식으로서의 게임이고 이 게임은 한 판 해서 이번 판은 이렇게 종료됐다라고 매듭을 지을 수 있다는 게 또 복수의 반복하고는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좋죠. 복수 있지 않습니까, 복수. 복수도 아주 좋은 인류학적 테마인데요. 아니, 진짜로 뭐, 감정론인데, 복수가 가능하도록 설계를 해놨어요. 이 모욕이 되갚아지도록. 그런데, 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서 가서 문제를 해결하라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직접 여기 게임에 참여해가지고 복수를 할 수 있게. 그리고 끝나게. 근데, 왜 복수 시리즈 영화 많잖아요. 우리가 다 못 보지만. 그 다음에 경찰에 가서 문제를 해결 안 하고 사적으로 해결하는 이야기가 되게 많잖아요. 아니, 더 글로리. 그게, 어, 독특한 거죠. 룰이 없는 시대고, 뭐, 요런 거. 그런데
이러면 자 유리쌤의 제목으로 들어가가지고 감정을 정리하고 갈 수가 있어요. 끝이 있는 거야, 끝이. 올해 안에. 내년에 또 다시 생겨나고. 그럼 또 하면 되고. 근데 복수의 무한연세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감정이 옮겨 다니고 증폭이 되고 그게 로미오와 줄리엣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을 끊어야 되는 게 이 공동체를 설계하는데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들고 유쌤 어떠십니까? 어떤 공동체나 어떤 공동체 이렇게 하는 게 좋네요. 공동체가 파괴되지 않는 방식으로 설계를 해야 돼요. 외부 요인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술로 이제 막아보는 건데, 그러더라 그래도 파괴되면 주술 탓이다 이렇게 가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산호석은 외부 기원서를 따지지를 않아요. 공동체가 가뭄으로 파괴돼도 주술을 잘못 썼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게 다 내가 하는 내가 하는 문제. 이럴 때 이 사람들의 어마무시한 인간 중심주의가 있는 거고, 그런데 이 안에 구체적으로 설계를 안정적으로 하는 거죠. 근데 악이 있어요, 악이. 이렇게 사적인 이익, 그다음에 어떤 원한. 그러니까 남보다 내가 잘나고 싶어도 악이고, 그게 이제 지속되고 가면 안 되고, 그거에 대해서 반사이익이 있잖아요, 반사. 원한. 나를 모욕했어. 모욕은 안 돼, 모욕은. 모욕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근대적 감정이라기보다 넌 나에게 모욕감, 이거 어디 나온 겁니까? 이게 그 유명한 말, 넌 나에게, 아니에요. 그 어떤, 뭐, 영화에 나온 거 아니에요? 신영이 한 말인 것 같은데. 신영이 한 말? 넌 나에게 뭐, 이게 그냥 인류가 기본적으로 못 견디는 거야. 나를 모욕해? 네가 감히? 아, 근데, 뭐 이런 거죠. 자, 유리쌤 어떠십니까? 음, 그러니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타국에 이룰 수 있는 어떤 내부 기원이 있는데 그런 걸 악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 사적, 그러니까 악이 본원적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에 네. 근원적으로 네네네. 그거가 없다고 할 수는 없고 네네. 근데 주로 이제 사적인 부분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되는 걸 봤을 때 네. 그게 좀 관리 어쨌든 사적인 통로를 통해서 나오기 쉽다라는 것일 것 같고요. 어, 내부 기원설에 대해서 조금 더 아, 얘기했어야 그, 되는데, 예. 네네. 시간에 고구마 이 중요하다. 네, 연하쌤? 네.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럼 내부 기원설은 그냥 현대 사회 내 탓하는 거와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도 궁금. 아, 공동체를, 이게 이제 하나하나 가면은, 레비스트로스의 방식으로 제가 응용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인류학자마다 아마 접근이 다를 거고, 인류학자의 기본적인 관심은 지금까지는 뭐, 많이 있겠죠. 그, 사회가 구성된다. 인류라고 하는 종의 가장 큰 특징은 사회를 가진다. 그럴 경우에 인간은 어떤 사회를 가질 것인가를 생각하는 종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네요. 인간 자체가 어떤 사회, 어떤 인간들의 무리에서 나를 바라볼 것인가에 따라 정의된다. 그래가지고, 이누이트는 뭐뭐 하는 사람, 뭐, 아이누는 뭐뭐뭐 사람, 이렇게 하고. 근데 그러면 공동체를 누가 설계하냐는 그 누라고 하는 게 집단지성이 어느 날 짠 만듭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설명 잘 드리나요? 이게 하늘에서 갑자기 내려왔다든지, 이 신화가 설명하는 거죠, 공동체.
자, 근데 그 신화를 잘 들여다보면은 이 공동체가 어, 이런 대의가 있어로 쓰여지지가 않고 공동체가 이건 하면 안 돼 방식으로 신화가 만들어집니다. 그 공동체 기원 신화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대한민국은 요런 걸 추구해 이렇게 이야기가 만들어지지 않고 요 집단이 이거를 못했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망했어 이렇게. 그 우리가 욕심을 부렸더니 홍수가 났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제가 일반론이긴 한데 뭐 통계적으로 표집해서 나온 일반론이라기보다 모든 신화가 공동체의 어떤 한계 포인트를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 그 한계 포인트라고 하는 게 공동체가 파괴되어서는 안 된다를 이렇게 이제 설계하는 거죠, 설계 이렇게. 근데 지금 이제 연애쌤 질문은 우리 시대에 나 때문이다 이거는 지금 이제 논리적으로는 위상이 좀 안 맞는데 두 모델을 비교하는 게 예를 들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거 아니면 산업사회에는 이 산업사회라는 공동체가 개인이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이반일치식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반일치는 학교화된 사회라고 산업사회를 정리합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의 공동체 구성이 학교 모델을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 신화를 쓴다는 거예요. 배우는 거를 권장하면서. 근데 그 신화 안에는 표면적으로든 이면적으로든 약점이라는 게 이제 경고성으로 들어가 있는데 산업사에는 그 약한 포인트를 또 감추는 방식으로 신화를 만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 우리 사회, 우리 공동체, 산업사회 공동체는 구성원 개인이 열심히 질서를 잘 따르고 매뉴얼을 잘 수행해가지고 사회 전체의 부를 증가시킨다 이런 방식으로 가는데 그 신화 안에는 개인이 너무 많은 책임을 져야 하다 보니까 개인들이 자기 책임에 허덕이다가 이렇게 부서지고 찌그러지는 거죠. 그걸 굳이 말하자면은 우리 사회도 공동체 구성 논리가 있는데 내부 기원설로 설명이 자본주의는 왜 망하냐면은 외계인이 와서 망하는 게 아니라 이 자본주의가 양산한 어떤 인간형이 이 자본주의 자체를 망하게 해 이렇게 됩니다. 내탓 하다가 다 정신병 들어가서 자본주의가 망해. 굳이 말하자면은 그리고 산호섬도 그렇게 니꺼니꺼 찾다가는 망하게 돼. 뭐 요러면 지금 연하 쌤 제가 설명드린 거는 어떻게 그 다가오십니까? 이게 막 딱 맞는 건 아니었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 이런 산호섬 이런 부족들은 오히려 외부 기원설을 더 연결을 많이 시킨다고 생각했는데 아까 이게 주술 때문이야라고 하시는 게 또 외부 내부 기원설 음, 해가지고 그럼 막 애니미즘도 그렇고 사실은 막 다 영이 있다 뭐 이래서 뭐 영 네네. 때문이야 막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내부 기원설인 건가요? 제가 설명을 지금 좀 끊기긴 했는데, 그러니까 애니미즘이라든지 산호섬이라든지 다 주술 탓이야라고 하는 게 어, 공동체를 막 방어하고 안 좋은 일이 있는 거를 막는 거여서 외부 파괴될 위험에 대해서 경계하는 모델이다. 근데 실은 내부 파괴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쓴다라고 읽힐 수 있는 사부? 그러면 연하쌤, 네.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네.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지금 요 챕터에서 강조를 해가지고 보는 거고, 남겨야 될 거는 아까 그 물루라고 하는 파국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일반론을 생각해 해보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이 5부죠, 5부. 5장, 5장. 5장이 아주 인상적인데, 감정을 다루고 있다. 감정을 다루고 있다. 이게 야만인들이 뭐 감정이 뭐 어쩌고저쩌고 막 생계 허덕 이게 아니라 되게 고도화된 감정이잖아요. 질투 있지 않습니까? 질투라고 하는 거는 매우 사회적 감정이잖아요. 이자 관계에서 나오는 감정이 아닙니다. 질투는 최소 3자 이상이어야 되고, 이거는 그 분석한 책이 많죠. 3자 관계고,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하는 걸 제3자가 보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거죠, 질투는. 질투는 약간 사회적 감정이다. 그런데 이 사회가, 아니, 둘이 일어나는 일이 왜 문제가 된답니까? 둘이 일어나는 걸 남이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야나쌤한테 섭섭한들, 그게 어쩔 거야. 근데 내가 이렇게 못났다는 걸 제3자가 보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큰 난이를 다루고 있어서 그다음에 감정이 되게 정교한 문제고 공동체라고 하는 건 감정을 다루는 기술이 아주 충만해야 되는데 그렇다 이런 것도 배웁니다. 인류학의 숲으로 초대합니다. 인문세닷컴에서 만나요.